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인그리트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영석이고, 저희 왼쪽에 있는 학생은 이번에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박진표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5년도 입시에서 내신 3.4를 받고 수시를 썼다가 6강탈하고 이제 올해 명인그리트에서 재수를 한 뒤 인하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네. 그 1년 전에 그 이맘때 네. 그 박진표 학생의 언어로는 전설적인 성적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혹시 심정은 어떠셨나요? 수시로 당연히 붙을 줄 알고 정시 준비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와서 전문대를 갈까 생각을 했다가 담임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그냥 재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명인그리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 같았어도 근데 진표 학생을 1년 동안 봤으면 재수를 하라고 권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수시가 다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때 가장 힘드신 게 혹시 무엇이었나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재수를 아예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다 탈락을 해버리니까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등교할 때, 그러니까 학원에 등원할 때 이제 일산역을 지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대학교 과잠을 입은 학생들을 보는 게 약간 좀 제 심정이 좀 우울하시고. 예, 우울하고 불안했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매체가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뭘 하고 지내는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네.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 재수를 할 때 소위 말하는 대치동이나 아니면은 서울로 많이들 가잖아요. 네. 근데 이 집 근처 일산에서 저희 명인그리트 학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서울까지 가면은 시간도 그렇고 음. 돈도 그렇고 너무 많이 좀 과소비 같아가지고 좀 가까운 데를 갈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명인그리트라는 학원이 어떠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봤는데 커리큘럼도 그렇고 학생들 관리도 그렇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좋은 선택이셨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처음에 재수학원에 들어갔을 때 느낌이 혹시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제 모르는 친구들하고 같은 반에 있다 보니까 좀 적응하기 힘들었고 또 여기가 좀 새하해가지고 약간 정신병원 같은. 도망치고 싶었는데 일단 네.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학생들이면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이번엔 6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박진표 학생이 4월이 제일 고비였고 정신병이 생길 것 같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2월달, 3월달에는 학원 생활에 적응해야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될 시간 때문에 다른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4월달이 되다 보니까 학원에 적응도 되고 또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제 주위에 있는 다양한 이런 요인들이 좀 방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4월 달쯤에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이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성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직선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오른다고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정체된 구간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하얀색으로 뒤덮인 약간 정신병원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하얀색이 나쁜 건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혹시 이겨내실 수 있었나요? 이게 7번째 질문입니다. 재수를 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었던 다시 다시 네. 다시 네. 자, 그럼 이번에 7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힘드시고 슬럼프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걸 버텨내셨나요? 학원 분위기가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일단은 스스로 재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상태라 도망치지 말자고 생각을 했었고, 또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또 여러 선생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가 요즘은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재종반을 오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희 재종반의 가장 중요한 의의 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혹은 맨날 반복되는 일상에 좀 지칠 수도 있는데, 재종반에서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좀 의지를 다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8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어 성적이 5등급에서 무려 2등급으로 오르셨잖아요. 네. 대치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1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차 한 대를 팔아야 되고, 국어를 2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을 팔아야 되고, 3등급을 올리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대치동에서 유명한 속설인데, 그렇게 따지면 박직표 학생은 다시 태어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2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2등급도 아니고 좀 높은 2등급이잖아요. 네. 거의 한두 문제 차이인 2등급. 더군다나 사탄도 이번에 1등급, 1등급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8번째 질문인데, 국어 성적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학교 다닐 때 국어를 공부를 아예 안 했었고, 음, 국어가 제일 약점이었는데, 이제 학원에 들어오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우선 비문학은 이제 문단별로 요약해서 머릿속이나 지문 옆에 그 요약본을 정리해두는 연습을 했고, 또 문학은 보기를 먼저 읽고 인물이나 감정, 상황을 다 잡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적이 낮았는데 6월 달쯤 육모 볼 때부터 좋은 성적을 얻게 돼서 그렇게 꾸준히 국어 성적은 2등급으로 유지됐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9번째 질문인데, 이 사회문화는 저희 학원의 모의고사 시스템이 좀 도움이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명인 그리트에 그 출강하시는 사문 선생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모의고사를 다 같이 학생들이 함께 풀고 남은 시간을 해설해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를 가르치셨는데, 아무래도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타임 어택 때문에 문제에 익숙해져야 되고 좀 푸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사문 선생님께서 이제 모의고사를 주 1회 풀다가 이제 구모 이후에 주 2회씩 풀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거의 거진 100개 가까이를 오.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수능장에서도 또 연습할 때처럼 좋은 성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실전은 연습같이, 연습은 실전같이를 좀 하신 거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엔 10번째 질문입니다. 생류는 원래 20점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네, 수능 때 하나를 틀리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생형 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처음 한 과목이었는데, 또 저희 명인그리트에 출강하시는 생현 선생님께서 또 개념 설명에 굉장히 많은 큰 공을 들여서 저희를 가르치셨는데요. 또 선생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교재로 개념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생형 같은 경우는 평권의 그 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특이랑 수완도 생현 선생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개념 노트를 만들라 하셔서 또 개념 노트를 만들어서
특히 이제 개념에 좀 목숨 걸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생유는 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사회문화랑은 공부 방법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네요. 왜냐면 네, 사회문화는 좀 실전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푸셨고 네, 생활과 윤리는 물론 문제도 많이 푸셨겠지만 개념에 좀 치중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거의 후반부에 왔는데 11번째 질문은 합격 후 본인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제 성적, 내가 뭐 누군가한테는 꿈의 성적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좀 많이 못 봤다라는 성적일 수도 있는데, 어, 작년에 저를 생각하면 올해 저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수능 보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 스스로 이제 진짜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제 스스로한테 좀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좋은 말씀이셨고, 네, 그 공자님께서 네, 길을 지나가다가 세 명의 사람이 있다면, 네, 그 중에 한 명은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저한테는 사실 박진표 학생이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왜냐면은, 저희 와이프한테도 제가 말을 했는데, 네, 이 박진표 학생이 참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좀 비슷한 게 저희 와이프도 한 번 엉덩이 붙이면은 막 10시간씩 공부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네, 박진표 학생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뭐 아무튼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인데요. 이게 진표 학생도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재수가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된 길이잖아요. 네, 그래서 진표 학생이 걸어오신 그 길을 앞으로 걸어갈 우리 후배들한테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재수를 결정하신 사람들이 올해 특히 꽤 많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주위에 좋은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또 좋은 대학을 간 선배도 있고, 또 하물며 심지어 후배가 먼저 이제 대학을 들어간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이제 저처럼 이제 4월 달에 힘들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밖에 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꽃놀이 보러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이제 SNS로 올라오는 이제 친구들 뭐 대학 축제나 MT나 뭐 과생활 같은 거를 보면서 좀 우울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을 믿고 이제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 그런 방해물들을 좀 무시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본인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너무 심하진 않게, 자기 자존감이 깎이진 않게 이렇게 좀 중용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쨌든 끝나면은 결과가 어떻든 얻는 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봤고요. 박진표 학생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악수 한번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석이었고 여기는 저희 진표 학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